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제 나이 30하고도 1살입니다. 동갑인 여자친구를 만난 지는 5년이 되어 가고요. 작년부터 여자친구가 결혼 이야기를 꺼내고 있죠. 저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며 살았는데 어느샌가 방금 지적은 꼰대 같지 않았나를 걱정하는 처지가 됐더군요. 어린 시절 IMF로 가정에 흔들림이 있었기에 저는 철이 들 때부터 안정적인 직장에 작은 집, 작은 차 하나 사서 빚 없이 살다 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보수적인 편이라 저도 아버지처럼 제가 가정을 건사하고 싶었는데 예전처럼 밥만 먹고 살 게 아니고 양측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해외여행 좋아하는 여자친구 여행도 보내주려면 안정적이지만 180만원 벌이로는 그럴 수 없겠죠. 저도 여행을 좋아하지만 여자친구는 1년에 한 번 유럽은 꼭 갑니다. 주말에 일본도 가고 한 해에 3-4번은 가는 편입니다. 제 직장은 세계적인 식품업계라 안정적이고 남녀 모두 정년 채우십니다. 육아휴직도 눈치 안 주고요. 처음 입사했을 때는 마냥 좋고 정년 보장이 당연시되는 분위기인 회사. 한 해에 8시 이후까지 야근한 게 손에 꼽는 업무 강도. 여가가 주어지는 삶에 행복했으나 결혼을 생각하니 작년부터 마음이 무거워지고 이 돈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나 같은 사람은 혼자 사는 게 답인가, 지금이라도 놓아줘야 하나 고민하고 부모님께 말을 올리니 부모님 노후자금을 내줄 테니 너희가 달달이 70만원 정도는 평생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옛날 사람이셔서 연금 같은 걸 안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4억짜리 아파트 하나와 1층짜리 상가 하나를 받기로 하고 프로포즈를 감행했습니다. 제가 보수적이긴 하나 여자친구를 깔보는 것이 아니고 지난 5년간 아르바이트 해외여행 다시 아르바이트를 반복하고 나랑 결혼하면 자기 용돈은 어떠냐는 말에 전업주부를 해서 아끼던지 알바를 하며 살겠다는데 조금 회의적이고 나이 들어 언제까지 알바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돈을 잘 벌었다면 이런 자존심 상하는 부탁도 안 했을 텐데 말이죠. 아무튼 프로포즈는 잘 됐습니다. 반응을 보니 제가 너무 늦게 한 건 아닌가, 너무 기다리게 한 건가 생각이 들 정도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사 근처 아파트가 10년 넘은 아파트라서 싫다고 하는 점과 현재 1층짜리 상가 하나가 떡볶이집인데 그 떡볶이집 체인을 승계받거나 김밥 체인점을 하자는 제 권유에 카페 하는 게 아니면 알바를 하고 말지 떡볶이집, 김밥집은 싫다고 하는 점입니다. 참고로 김밥 체인을 추천한 이유는 학교 앞이고 뒤에는 주택단지라 제가 임의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공동명의로 하자는 점입니다. 제가 모은 돈으로 증여세를 내기로 했고 상가는 부모님 명의로 사서 저희가 임대받기로 했습니다. 저희 집도 보수적인데 제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아파트 해주고 상가 해주는 건데 부모님 걸 나름 공동명의 돌린다고 하면 부모님이 좋아하시겠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 공동명의가 하고 싶으면 혼수비용, 지분 분할해서 8대2 명의, 9대1 명의 하자니까 너무 계산적이라고 이제 보니 무섭다고 합니다. 제가 늘 칼퇴가 되는 직장이라 끝나고 같이 가게 일도 돕기로 하고 체인 관리에도 있어봤기 때문에 알바 쓰고 우리가 같이 합쳐 일하고 제 월급, 가게 매출에서 생활비랑 저희 부모님께 상가 관련 세금 70만원 정도와 공동저축을 빼고 남는 돈을 2분의 1 해서 각자 용돈으로 쓰자고 했더니 우리 부모님은 왜 각자 용돈에서 돈을 들이냐, 자기 부모만 부모냐, 왜 경제권을 자기가 가지냐, 나도 안 해본 알바가 없다 하며 크게 싸웠습니다. 저는 부모님 노후자금을 홀랑 받아 처먹은 거라 달에 70씩은 당연히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5년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데이트 비용은 제가 8대2로 부담을 했고 여자친구 가세가 기운 것도 아닌데 통장에 모아둔 돈이 없는 배우자에게 가게를 맡기는 것보단 회사에서 실물을 보는 제가 나은 거 아니냐 했더니
어떻게 그러냐고 울음을 터뜨려서 달래주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요? 저도 압니다. 제 벌이가 넉넉했으면 저도 배우자에게 이런 압박 주기 싫었습니다. 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양보해야 하는 걸까요? 제가 양보하더라도 보수적인 남자라서 결국은 서로 힘들어질까요? 사실 최대한 머리 짠 건데 쓰레기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작년 겨울부터 제 계획을 보고 억울하다고 눈물 터진 여자친구를 보니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을지, 여자친구 말대로 정말 순종적인 어머님 밑에 살아서 여자친구를 멋대로 하려고 하는 건가요? 제 상식이 너무 이기적인 건가요? 고칠 수 있을까요? 아님 나중에 또 제가 배우자를 힘들게 할까요? 저는 그냥 좋기만 할 줄 알았는데 제 위주로 미화하지 않고 판단받고 싶어서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지적 달게 받겠습니다. 추가. 고민이 돼서 한번 써본 건데 생각보다 댓글 달아주시는 분이 많네요. 여자친구가 어떻게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보고 글을 올렸냐고 물어보기에 발뺌하는 게 더 못할 짓인 것 같아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의 끝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 순간의 감정을 제가 표현을 할 수가 없네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자기도 글을 본 후 처음엔 화가 났지만 이해도 된다며 카페만 하길 원한 게 아니고 자기도 대학 나와서 배운 게 있는데 갑자기 다 정해온 것처럼 분식집을 하라고 하니 순간 김밥 마는 거랑 아르바이트나 다를 게 없이 느껴져 큰 생각 없이 말했다고 합니다. 아파트 이야기는 자기가 잘못한 게 맞다고 하고요. 그래도 아무 말 없이 글을 올린 건 화가 난다고. 우리 둘 다 잠시 각자만의 시간을 가지자고 여자친구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신 부분인 저희 부모님 노후자금 이야기입니다. 저도 공감하고 부모님께 죄를 진 기분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제가 벌써 세금 내고 이미 제 명의고요. 아파트는 노후자금이라기보단 부모가 아들한테 다져주는 기반이다 하시며 넘겨주신 집입니다. 예전부터 결혼할 때 집은 하나 해준다, 손 벌리지 말아라 했는데 그래도 받으면서 죄송했습니다. 부모님의 노후자금은 바로 지금 떡볶이집을 하는 상가인데요. 월 280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제가 등신처럼 살기 너무 힘들다. 180으로 내가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이러면서 하소연을 해댔으니 70을 달라고 하신 거겠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활비에서 용돈을 같이 드리려고 했는데요. 여자친구와 방금 만나서 이야기한 김에 그럼 내 사정 다 이해한 걸로 알고 말하겠다. 지금 그 상가에 있는 떡볶이집 280 내고도 안 망하고 잘하는데 매출 봐서 부모님에게 200 정도는 드리자. 나도 퇴근 후에 일손을 거들겠다. 남의 돈 먹기가 쉬운 게 아니지 않나 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이야기가 오갔고 서로 각자의 시간을 가지고 여자친구가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저에 대한 쓴소리도 감사합니다. 사실 이 추가글을 달면서도 부끄럽긴 합니다. 아파트는 옛날부터 우리 몇 대 독자 집 하나는 해준다 이랬다고 했어도 당연하다는 듯이 낼름 받아먹으면 안 되는 것이란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난 능력이 없으니까 해준다는데 왜 힘들게 그래. 난 진짜 부끄럽지만 21세기지만 난 독자니까 라면서 정신승리를 하며 받아먹었습니다. 정말 전 자존심도 없는 놈인 것 같습니다. 댓글 쓰신 분들도 제가 한심해 보이시겠지만 앞으로 살면서 꼭꼭 갚아 나가겠습니다. 나중에 여자친구가 연락을 다시 주면 그 후 일은 다시 글을 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도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추가. 어제 밤부터 시작된 이야기에 파혼했습니다. 여자친구가 퇴근 후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할 때까지만 해도 여러분께는 죄송하지만 여자친구도 내 고민을 봤고 대학도 나왔는데 내 부담감을 이해해 주겠지. 긴 연애를 했는데 갑자기 나 혼자 다 정해와서 통보한 것도 양성평등을 말하던 여자친구를 무시한 처사고 내가 너무 보수적이었던 거지. 그리고 자세히 설명해줘야지.
만나면 먼저 사과하고 생각해본 걸 받아주자. 상식선에서 내가 좀 더 양보하고 살아도 된다고 마음먹고 나갔습니다. 여자친구를 만나고 나서는 생각보단 덜 서먹했습니다. 서로 사과하고 자세히 설명해주겠다고 하고 여자친구도 인생을 선택하는 거니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바랬습니다. 여자친구도 집이 오래되었다고 타박한 것에 사과를 했고 신혼만 생각했지 집값을 생각 못했다고 하길래 제가 도배만 해서 가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을 해보자. 요즘 셀프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자재 사서 하고 우리가 손대기 힘든 화장실이나 주방만 사람을 쓰자. 나 퇴근하고 조금씩 같이 하면 식 올리기 전에 다 되지 않겠냐 라고 했더니 여자친구도 긍정적이더라고요. 상가도 기존 떡볶이 체인을 승계받되 제가 주말에는 대신 정리해줌으로써 주 6일의 압박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라고 생각한 것도 잠시 돈 문제로 다시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주장한 바는 제 월급과 상가 매출을 더하고 거기에 부모님 월세 겸 용돈 200 드리고 생활비와 공과금 등 고정적인 지출, 유동적인 지출을 상정해 놓고 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저축, 그리고 우리 둘의 용돈을 2분의 1을 하자였는데요. 여자친구도 저번에는 부모님도 같은 용돈을 바라고 경제권은 자신이 가져야 한다고 하다가 떡볶이집을 하게 되면 자신이 더 오래 앉아있을 텐데 회사 다니며 잠깐씩 돕는 사람이 경제권을 가지면 안 된다. 용돈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자기 부모님 용돈은 미리 제하고 나누자고 하였습니다. 여자친구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돈을 적게 모은 건 결혼 전에 좀 더 자유를 누리고 싶은 거였으니 그걸 이유로 경제권을 막을 수는 없죠. 결혼 전 준비하는 태도는 남녀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예상한 바가 있어서 그럼 가계부를 쓰자. 반년 정도는 나도 가계부 보면서 도와주겠다 라고 제 의견을 구부렸습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받아들이는가 싶더니 그럼 자기 월급에서 생활비 부분을 일정 금액 지출하고 나머지를 용돈으로 쓰고 맞벌이 부부들이 서로 관리하듯 터치 안 하는 게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같이 버는 건 맞긴 한데 조금 다른 경우 아닌가요? 제가 서로 월급이 고정적이면 딱딱 생활비 나눠서 낼 수 있지만 자영업은 수입이 일정치 않으니 장사가 안 되고 빡빡할 때는 내 월급으로만 살아야 하니 같이 돈을 합치자는 거다 라고 했더니 여자친구는 280씩 내면서 오래 자리 잡은 곳인데 그러기는 힘들다. 자기가 박봉이면서 내가 벌어온 거로 잘 쓰려는 거 아니냐고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떡볶이집이 더 잘 벌 수 있습니다. 네, 180 버는 저보단 잘 벌겠죠. 적어도 알바들 쓰고 사장이 알바생 한 명만큼의 인건비는 건지겠죠. 월세도 280에서 200만 내니까 저보다 잘 벌겠죠. 아니, 애초에 제가 외벌이로는 결혼 생활이 감당 안 될까봐 맞벌이 환경을 조성한 건데. 그래요, 남자가 돼서 능력이 없어서 아내에게 일하라고 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앉아서 덕 보려고 공짜로 돈 벌려고 결혼이란 이름으로 평생 알바생 데려오는 겁니까? 그 뒤로 대화를 하면 할수록 저는 여자친구를 데려와 일을 시켜서 저희 부모님을 먹이고 제가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 사람을 구한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너무 슬펐습니다. 근데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부모님 봉양하는 것도 맞고 외벌이가 안 되니 맞벌이에서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원한 게 맞습니다. 근데 살면서 궁핍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결국 경제권으로 시작한 싸움은 효자는 만나면 안 돼. 내가 이래서 우리 부모님 용돈 주는 건데 왜 눈치 보면서 드려야 해? 아직도 그런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이니 등등 생각의 골은 깊어져 갔고 이 긴 연애 생활은 내가 져주기만 해서 이어진 생활이었구나. 길게 만난 만큼 진지하게 서로 간의 미래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길었을 텐데 우리는 그런 시간을 버려왔구나 등 많은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하면 슬픈 생각만 들 것 같아서
많이 사랑하기에 매달리는 심정으로 말했습니다. 요즘 양성평등 사회를 지향하고 앞으로 그렇게 변해가는 게 맞다. 그게 올바르고 서로 아껴줄 수 있는 길이다. 나도 그게 좋다는 걸 아는데 지금 우리는 부모님한테 경제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라 자기를 정말 사랑하지만 시월드에서 자유롭게 해준다는 약속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 집이 보수적이라 나에게 이렇게 지원해주고 지금 부모님이 사는 아파트도 나중에 날 준다고 했다. 그렇게 전적으로 나에게 다 주시고 동생들은 다른 걸 쪼개주는 건데 차례 지내고 집에 찾아뵙고 돈을 드리는 건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살기만 하는데 부모님이 날 무조건적으로 지지해 주시겠냐고. 정말 부모님이 들으시면 슬퍼하실 거다 라고 눈물 흘리며 매달리고 생각을 바꿔달라고 한 것 같은데 잘 안 됐습니다.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여자친구가 뭐라 말했었는데 저에게 양보하라는 말이었겠죠. 돈은 저희 집에서 다 해주는데 왜 모든 건 반반이어야 하는지. 우리 집에서는 그 꼴 보면 더 이상 지원이 없을 게 자명한데 왜 그걸 제가 가서 오랜 세월 살아온 그 시절에 맞게 살아온 사람들을 지금 저도 맞추지 못한 평등에 맞추도록 설득해야 하는지. 애초에 그런 평등이면 상가랑 아파트는 어떻게 받으라는 건지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이건 정말 안 되는 거구나. 가족들에게 더는 부끄러워지지 말자. 이 일은 나 혼자만의 부끄러움으로 묻어버리자 라고 마음먹고 그럼 없던 일로 하자.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라고 말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물론 드라마처럼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저지당했고 어거지로 뿌리치고 안 들리는 척 진짜 추한 모습으로 억지로 집까지 왔습니다. 그리 쿨한 이별은 아니었습니다. 여자친구의 부모님의 전화도 받았고요. 여자친구도 결혼할 마음으로 오늘 나온 거였는지 부모님들은 이미 다 알고 있더라고요. 둘 다 결혼할 마음으로 다시 이야기하러 나온 건데 왜 이렇게 된 건지. 내가 양보를 못한 건가? 난 내 최고의 양보를 한 건데 나는 최고의 양보를 해도 남들이 보기엔 시집살이 시키고 독단적인 사람인 건가? 어찌됐든 이번 결혼을 하기엔 나는 안 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오랜 기간 만나고 여자친구의 젊은 날을 홀라당 다 까먹은 거니까요. 하지만 이미 마음 먹었다고 결혼을 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욕먹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걸 받아들이라 하는데요. 결혼은 평생인 건데 사회가 양성평등이니 제가 바꾸라고요. 저 같은 사람이 안 좋다고 손가락질하면 받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저 같은 사람이 남아있으면 그건 아직 과도기 아닌가요? 여성은 직장 생활이 힘들고 맞벌이도 하지만 육아와 시월드가 힘들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남자도 가장으로서 느끼는 중압감이 있고 손은 벌려놓고 시월드라고 입을 닦으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글재주가 없어서 두서없이 보여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글이 조금 길더라도 제발 조언 부탁드려요. 누구한테도 하소연할 수가 없어서 더 답답하네요. 남편과 결혼한 지는 1년 안 됐고 아이는 없습니다. 저는 외동이고 남편은 여동생이 있습니다. 저는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고 남편은 아버지가 오랫동안 아프시고 경제적으로 힘들게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업을 해서 남편은 자수성가입니다. 남편은 사업을 해서 수입이 고정적이진 않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는 회사원보다는 잘 버는 편이었습니다. 결혼 직전에 빚을 내서 사업장을 더 냈는데 요즘 경기 타고 생각보다 잘 안 돼서 현재 모으는 돈은 0원입니다. 새로 오픈한 곳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 서서히 올라와서 나중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돈을 벌고 있고 빚은 대출을 포함해서 2억 5천 정도 있습니다. 빚은 전체 다 남편 때문에 생긴 빚입니다. 남편은 짧으면 3년 정도, 길면 4, 5년 정도 고생하면 그 이후로는 괜찮다고 얘기하고 어느 정도 계산이 됩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고요.
평균 한 달에 600에서 800 정도 순수익이 남습니다. 안 될 때는 안 되고 잘 될 때는 1000 이상 찍습니다. 지금은 거기에서 대출 갚고 있어요. 은행 대출도 있지만 지인한테 돈을 빌려서 한 달에 3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카드 결제한 게 많아서 나머지는 카드 값으로 나가고요. 서로 애기를 좋아하지만 단장은 빚 갚기에 바빠. 이세 갖는 것도 미루고 있습니다. 남편이 열심히 살기는 엄청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원래 빠릿빠릿한 성격이고 결혼 전에도 그랬지만 결혼하고 나서 몸 상태가 걱정될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걸 알기에 몇 번 적자일 때도 돈 못 벌어온다고 타박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가정적이고 집안일도 내일 니일 없이 잘 도와줍니다. 남편이 밥 차려주고 청소도 해줍니다. 둘 다 애기도 좋아하고요. 애정 표현도 잘하고 살가운 남편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잘 챙기고요. 저희 집에도 친아들처럼 부모님을 엄청 챙겨줍니다. 성격상 빚지기 싫어하고 남들한테 손 벌리기 싫어합니다. 결혼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만 꿈꾸던 저에게 갑자기 빚이 생겨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몇 년 고생하면 남편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란 생각을 갖고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현재 돈 때문에 그랬지 시간이 지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 남편이네요. 그런데 술을 마시면 술주정이 있습니다. 연애 때는 술 모임이 많았는데 빚도 생기고 신혼이다 보니 술자리가 줄었습니다. 연애 때 친구네 집에서 커플끼리 술을 마신 적이 있었는데 만땅 취해서는 집인 줄 착각하여 옷을 홀딱 벗고 화장실을 찾느라 돌아다녔어요. 다행히 친구 커플은 자느라 그 모습을 못 봤고요. 그 다음날 오빠가 그랬었다고 얘기했더니 충격을 좀 받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많이 안 마신다고 그러더군요. 그리고 좀 괜찮아졌나 싶었습니다. 결혼하고 모임이 있어서 술을 마시는데 카톡으로 어디 갔냐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주는 겁니다. 원래 평상시에는 어디 가면 어디 간다고 얘기를 잘했어요. 전화해서 몇 번을 어디냐고 어디서 술 마시냐고 물어보면서 뭐라 했더니 잔뜩 취해서는 전화로 저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그 주변 간판 이름을 부르면서 여기라고 쌍욕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욕하고 끊어버리더라고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다음날 싸우고 오빠는 술 마시면 분노 조절장애 있는 것 같다고 정신병원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기억 안 난다고 미안하다고 다시는 2병 이상 안 마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2병 이상 마시면 개라면서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2병 이상 안 마신다고 했고 잘 지키나 싶었는데 안 지켜지더군요. 사업상 모임도 있고 해서 2병 조금 넘게 마셨을 때는 승질은 냈지만 크게 싸운 이후로 욕하고 소리 지르고 이런 게 없어서 괜찮아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엊그제 서로 언쟁은 안 했지만 요즘 돈 문제로 각자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남편이 주말에 볼일을 보러 간다기에 제가 승질을 낸 건 아니고 칭얼댔습니다. 원래 평상시에 화 잘 안 냅니다. 서로 큰 소리 날 일도 없었고요. 서로 집착, 간섭하는 스타일도 아닙니다. 저도 쌓이고 쌓이다 보니 칭얼댄 겁니다. 평일에도 일 때문에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일이 있는데 나랑은 언제 놀 거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뭐 가고 싶어서 가는 거냐고 일 관련해서 가야 되는 거지 하고 소리 지르고 끊더라고요. 그리고 카톡으로 싸우다가 남편이 지금이라도 힘들면 얘기하라고 다 팔아버리고 전 재산 다 준다고 원상복귀 시켜주겠다 라면서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술도 안 마신 맨정신으로요. 거기서 열받아서 내가 우습냐고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결혼이 애들 장난인 줄 아냐고 집 가서 얘기하자 하고 말을 끝냈습니다. 카톡으로 얘기하는 것보단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게 더 나으니까요. 그러고선 볼일을 보고 집에 갔는데 친구랑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소주 4병에 캔맥주 8캔.
상태 보니 또 잔뜩 취했더라고요. 남편 친구는 가고 저는 술 마신 사람이랑 무슨 대화를 하나 싶어 씻고 안방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그러더니 거실에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무시하고 대꾸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욕을 하고는 다른 방에 들어가서 문 쾅 닫고 욕하고 소리 지르면서 울더라고요. 그 새벽에 말이죠. 그러곤 거실로 나와서 안방에서 나오라고 소리치더라고요. 그래서 거실에 앉았는데 술 마시던 테이블에 머리를 몇 번 내리치고 주먹으로 땅을 내려치고 욕하는 겁니다. 무서워서 같이 술 마시던 친구한테 전화해서 제발 데려가 달라고 무섭다고 했더니 냅두라고 신경 끄면 알아서 잘 거라고 하더라고요. 친구분이랑 전화 끊었더니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뒤질 거라고 소리치더라고요. 자기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니 진짜 거실 커튼을 열고는 뛰어내린다고 거실 창문을 열기에 제가 목덜미 잡고 내가 잘못했다고 울고불고 말리면서 간신히 앉혔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안고 한 손으로 112에 문자로 신고했어요. 남편이 극단적인 시도를 하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경찰분들 오고 구급차 오고 난리도 아니었네요. 남편이 출동한 경찰을 보고 정신 차리더니 누가 신고한 거냐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신고한 걸 알고 있다는 듯이 경찰분한테 대체 누가 신고한 거냐고 묻는 겁니다. 처음에는 옆집이 시끄러워서 했나봐 이랬다가 저도 열받아서 내가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제어가 안 돼서 무서워서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손 떨고 그러고 있으니 경찰분이 들어오셔서 커튼 뜯어지고 문 열려 있는 거 보고 증거 사진 찍고 저를 안방으로 데려와서 어떻게 조치해줬으면 좋겠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술 깰 때까지만 파출소에 데려가 주실 수 있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파출소는 임시로 있는 거지 자거나 그런 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남편 사업장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남편은 집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근데 카톡이 오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그렇게 마무리된 게 새벽 3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집에 들어오더니 트렁크에 옷가지를 싸더라고요.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각자 사는 게 나을 것 같다면서요. 그래서 확실하게 말하고 나가라고 뭐 어쩌자는 거냐고 물어보니 각자 부모님께는 각자 알아서 얘기하자고 하더니 소파에 앉더라고요. 그대로 아무 얘기 안 하길래 저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꼴보기 싫어서요. 저는 집 들어와서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사과라도 할 줄 알았습니다. 몇 시간 뒤에 둘이 앉아 제가 먼저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오빠가 이혼할 거면 지금 확실히 얘기하고 정리하고 가라고. 그럼 나도 이혼하겠다고. 대체 왜 그랬냐고. 무서워서 같이 못 살겠다고. 내가 돈 때문에 오빠랑 못 살겠다고 했냐고. 나도 몇 년 고생할 거 알고 지내고 있고 살다 보면 다른 부부들도 다 싸우면서 산다고. 근데 우리는 평상시에 싸우지도 않다가 고작 한 번 돈 때문에 예민해진 상태에서 말다툼한 것 때문에 화나서 술 마시고는 그 난리를 치면서 소리 지르고 욕하는 게 말이 되는 거냐고. 우리가 사이가 안 좋았던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사이좋게 지내다가 카톡으로 한번 싸우고 이혼하자는 게 말이 되냐고 했더니 남편이 울면서 자기도 너무 힘들다고. 지금까지 내색은 안 했지만 사업 새로 차리고 행복하게 결혼 생활할 줄 알았는데 마음처럼 되지 않는답니다. 돈 때문에 결혼 초반에 한두 번 울었었습니다. 울고 난 뒤에 제 속마음 이야기하고 풀렸었어요. 그 뒤로는 다시 잘 지냈고요. 괜히 행복하게 잘 사는 애 데려와서 고생만 시키는 것 같아 그게 너무 힘들었다고 울더라고요. 어제는 술 마시고 분노 조절이 안 됐던 것 같다고. 술만 마시면 나도 모르게 화가 올라온다며 힘들게 자라온 탓인지 그런 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돈 문제는 몇 년 내가 없다 생각하고 체념하고 살고 있었다. 현재 우리에겐 돈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빠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술 마시고 그 난리를 치고 쉽게 이혼 얘기를 했다는 게 화가 난다.
만약에 애기 낳고 살다가 또 그런 일이 생기고 이혼하자고 난리치면 어떡하냐. 아직 애기가 없으니까 둘이 잘 생각해보자고, 아니면 지금 갈라서는 게 맞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는 술 안 마시겠다고, 술 끊겠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앞으로 또 술 마시면 진짜 이혼해주겠다고. 술 마시고 분노 조절이 안 돼서 그런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같이 가서 치료받자고 했습니다. 치료받아야 하는 거라고요. 남편은 전에 가부를 해서 정신병원에 가봤는데 일을 쉬라고 한다고, 너무 힘들게 살아왔다고 했다고 안 간다네요. 술 끊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오빠가 난리쳤던 그 모습과 소리 지르면서 욕하던 모습이 계속 떠올라서 미칠 것 같습니다. 또 그럴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애기 생기기 전에 이혼하는 게 정답일까요? 아니면 술 끊겠다고 약속했으니 좀 더 지켜봐야 될까요? 남편이 정신 차리고 술을 끊을 수 있을까요? 술 투정 빼면 저에겐 미래도 그려지고 괜찮은 남편인데, 이런 건 부부 상담 치료도 소용없겠죠? 다른 정신병원을 같이 다녀볼까요? 애 있는 이혼보단 애 없는 이혼이 낫다고 하는데, 애 생기기 전에 이혼하라는 하늘의 계시일까요?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